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6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핫한 주제가 AI와 관련된 생성 AI 이슈하고 LLM 구축 방안에 대해서 우리 코세나의 이승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쪽 AI 부분이고 오랫동안 이 IT를 너무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국의 실정과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아주 맥을 잘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세나의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최근 챗 GPT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 이 생성 AI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실제 업무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생성 AI가 이제 클라우드 인터넷이 돼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고객 내부 온프레미스로 이제 로컬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 AI를 국내 고객들이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사에 들어가 가지고 데이터 있는지 보고 그 데이터에다가 라벨링을 하거나, 또는 라벨링을 못하면 이제 뭐 비지도를 하거나 해서 어떤 특정 업무에 특정하게 작용되는 어떤 알고리즘을 알아내서 그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해서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제 모델링해서 이제 인퍼런싱하는 그런 작업들이 대부분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생성 AI라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이제 생성 AI 프로젝트는 요 중간에 있는 이 미리 만들어 놓은 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를, 요 중간에 있는 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기초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진 텍스트, 뭐 이미지, 뭐 음성, 뭐 여러 가지 DB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다음에 각자 알아서 뭐 QA 할 때 써, 뭐 콜센터에서, 뭐 내부 BI에서, 내부 검색 엔진에서, 내부 KMS에서 이렇게 알아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생성 AI의 기본적인 서비스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요새 뭐 팔콘이나 라마2 같은 그 오픈소스 용 그 챗 GPT 같은 오픈소스용 언어 모델을 만드는 데만 해도 GPU만 한 1,000원씩씩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GPU 1,000원씩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이제 고급 인력들이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할 건지를 정하는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 인건비거든요.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뭐 오픈 AI니 MS니 뭐 구글이니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좀 안타까운 건 이제 국내 업체들이 뭐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뭐 코스닥에 있는 AI 업체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이 됐든 간에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업체는 없다. 아직은 없고, 그냥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 거를 다운받아서 쓰는 업체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생성 AI 업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오픈 AI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조씩 투자를 받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 뭐 유명한 교수님이었던 뭐 힌튼 교수나 얀 느큰 교수의 밑에서 내가 기술을 닦았다라고 하면 창업하면 그냥 1,000억, 2천억은 그냥 주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MS를 비롯한 구글, 뭐 페이스북, 메타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역시 돈이 많아야 뭐라도 되는구나 하는 게 좀 느낌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AI 강자였던 IBM이 또 왓슨 X라는 것을 또 발표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활발하게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돈이 많은 빅테크 분들이 어마어마한 GPU를 구매하고 거의 GPU를 조 단위로 구매하거든요. 조 단위로 구매하고 어마어마한 인력을 넣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안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3, 4년 지나면 그냥 이제 미국한테 다 로얄티 주고 갖다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 AI가 조금만 늦춰지면 거의 우리가 뭐 반도체에 늦어지듯이 이것도 거의 미국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큰 의미의 AI를 말씀드렸고 이제 개인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이제 공짜로 쓰는 왼쪽에 이제 공짜로 쓸 수 있는 생성 AI들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돈이 좀 있으면 돈을 내고 쓰는 생성 AI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아직까지 돈 내고 쓰진 않는데 돈 내고 쓰면 이제 다시 새로운 돈 안 내고 쓰는 걸 찾아서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시다가 회사에 가서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유료로 쓰는 서비스가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AI도 생성 AI도 그 도메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잘 못 쓰세요. 어차피 도메인 지식 내 아의 분야에서 지식이 많은 분들이 생성 AI를 보조도구로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AI를 쓰는 방법을 빨리 익혀야 된다. 그래서 나의 업무 스킬을 높이는데 조금 더 빨리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성 AI 중에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챗 GPT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빅데이터 한 지 한 17년 정도 됐고 AI 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빅데이터를 하나, AI를 하나 모든 고객의 요청은 딱 한 가지. 뭐 빅데이터고 AI고 모르겠고 내가 데이터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답변 해줘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이제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기술 자체가 빅데이터나 그냥 AI 시대에 있을 때는 이제 기술 자체가 안 따라줬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이러한 진정한 KMS,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제 생성 AI 기술과 기존에 있는 어떤 검색 엔진 기술, 그 다음에 통계 기술을 통해서 진정한 KMS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챗 GPT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챗 GPT는 뭐 답변을 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 도스 뭐 윈도우 3.1 이런 거 쓸 때 보면 그 터미널 창에서 이제 C 꽁꽁 뭐 dir 치고 엔터 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dir 뭐 cd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명령어를 치는 거거든요, 이게.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런 명령어를 치는 행위를 우리가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얘기했죠, 예전에. 커맨드를 명령어를 치고 프롬프트를 날린다 이런 거죠. 근데 예전에는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명령어를 쳐야 되는데 지금은 생성 AI 시대는 이제 그냥 내가 하는 말로 그냥 서울로 가는 뭐 아침 새벽 기차 일정 알려줘 이렇게라고 말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먹고 명령어를 실행한다는 거죠. 이 자체가 혁명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가 알아먹는 말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사람이 하는 말로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명령을 실행한다. 이게 이제 진정한 혁명이고 이게 이제 어떤 기계들의 신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 로봇, 테레비, 뭐 냉장고 이런 데 자연스럽게 이식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뭐 설정하고 막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진짜 영화에서 보듯이 말로 다 하면 가전제품 다 돌아가고 뭐 돈도 보내고 이런 시스템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진정 혁명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혁명이 오기까지 챗 GPT를 만든 이제 오픈AI도 한 10년 동안에 삽질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는데 GPT 1, 2, 3까지 이분들이 10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벌면서 이런 데이터를 쌓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를 10년 동안 쌓아왔고 그 데이터셋이 45테라. 문서수로 쓰면 5억 개 이상. 뭐 지금 1년 더 지났으니까 거의 뭐 한 7, 8억 개 문서가 있고 데이터셋은 더 많아졌겠죠. 50테라, 뭐 60테라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게 오픈 AI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그래서 돈은 못 벌면서도 계속 이걸 해왔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MS라는 회사가 엄청난 투자를 해줬죠. 일단 현금을 한 1조 투자를 해줬고, 그 다음에 MS 애저에 있는 GPU를 공짜로 빌려줍니다. 연간 4,000원씩씩. 그럼 실제로 보면 GPU 비용만 건 한 몇 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연구개발비로 1조가 들어갔으니까 거의 한 이런 돈을 만들기 위해서 뭐 4조, 5조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S 애들이 올해 초에 이제 100조를 투자했죠. 그 100조를 투자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멀티모달로 가는 AI, 생성 AI를 만들어서 이제 한 3, 4년 후에는 그대로 로봇에 심기면 사람하고 비슷하게 작동한다. 이런 걸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통해서 오픈 AI라는 업체에서 GPT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역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챗 GPT를 그냥 써라 마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성 AI를 잘 만들 수 있는 데이터셋을 단시간 내에 많이 쌓을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까운 건 올해 20억을 투자했고요. 내년에 120억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한 10조씩 투자해야 챗GPT 같은 한국만의 생성 AI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투자 안 하면 생성 AI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어차피 AI도 이제 그 돈 싸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챗GPT의 진정한 마지막이 이제 파인 튜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앞에 이제 GPT 1, 2, 3라는 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GPU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셋을 모아가지고 사전 학습을 해놓는 그런 모델이 1, 2, 3, GPT 1, 2, 3고요. 그러니까 GPT 3.5를 가지고 이제 챗 GPT라는 거는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이제 이게 기존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여하는 강화학습을 하는데 챗 GPT는 막판에 요걸 한 게 이제 약간 서비스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사람이 답을 씁니다. 이 답을 쓰는 사람은 전문가가 쓰겠죠. 그 다음 2단계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무엇인가를 아까 한 이 GPT-3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GPT-3한테 물어보면 GPT-3가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잘했어, 두 번째가 잘했어 해서 또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요 1번, 2번을 합친 거에다 다시 또 질문을 해서 그 중에 최고 잘 나온 질문을 보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강화학습을 하는 이 세 단계로 해서 답변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답변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이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GPT-3 같은 모델을 만드는 업체는 없고요. 이 맨 막판에 파인 튜닝과 이런 휴먼 강화학습을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정부 R&D 과제를 한다 또는 고객 어떤 사이트에 구축을 해준다 했을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답변을 제대로 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GPT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전 학습된 게 오픈AI 클라우드에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 거를 우리가 고객이 나만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쪽에 전송해서 그 오픈AI의 3.0, GPT 3.0 플러스 나의 데이터를 합해서 추가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나만의 검색 엔진을 만드는 거죠. 이때 이제 왜 장사가 안 됐냐면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거의 한 달에 애지간한 증권회사 규모 정도 되면 한 달에 막 4억, 5억씩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서 안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할까, 잘 될까라고 하던 끝에 만들어낸 게 이제 챗GPT죠. 그러니까 챗GPT는 GPT 3.5를 씁니다. 3.5를 쓰고 이제 최근에 이제 4.0까지 올렸죠. 그래서 3.5가 원래 이제 API만 쓰게 돼 있었는데 저번 달에 파인 튜닝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현재 챗GPT 3.5 버전 API에 고객만의 데이터, 나만의 데이터를 막 많이 넣어서 그러니까 나의 서비스, 내가 사용하는, 파는 제품, 내가 서비스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GPT 4.0은 아직까지도 API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API만 넣는다는 건 이제 파이썬으로 된 키를 주거든요. 그런데 나의 홈페이지나 나의 챗봇에 넣으면 이제 서비스가 되는데 GPT 4.0은 이제 API만 아직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다 뭐 3.5 같은 게 이제 무료로 쓰게 돼 있고 추가로 된 서비스 같은 게는 이제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이제 뭐 저도 무료로 쓰긴 하지만 챗 GPT가 지금 여러분도 잘 신경을 안 쓰던 사이에 아주 이상한 서비스들을 막 많이 붙이고 있어요. 붙여가지고 예전에 뭐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 뭐 2021년도까지밖에 지식이 없다, 올해 지식은 없고 최신 지식은 없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최신 지식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돈을 내야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생성 AI 모델에 질문 답변을 할 때 제가 주로 이제 마케팅이나 어떤 사업 계획서 쓸 때나 정보 과제 쓸 때 이런 LLM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는 똑같은 질문을 세 군데 다 합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도 하고 구글 바드한테도 하고 그다음에 클로드 2라는 모델이 있는데 얘가 아주 답변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국어는 저번 주까지 한국이 안 됐는데 이번 주에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포닷컴이라는 이런 사이트, 세계 사이트한테 똑같은 질문을 물어봐서 그 중에 제가 가장 잘 됐다고 판단하는 답변을 제가 활용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활용하 중에 아시다시피 챗 GPT든 바드든 간에 영어로 질문을 해야 답변을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LLM들이 학습을 할 때 거의 98%가 영어 데이터셋이고 일본어가 한 1% 정도 되고 우리나라 말이 한 0.8%,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습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질문을 할 때 영어로 해야 답변을 정확하게 얻는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또 영어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이제 하실 때는 제가 기존에는 이제 구글 번역기를 써서 한국어를 1어로 번역하고 1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요새는 딥L이라는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이 딥L.com을 써보시면 나의 번역의 의도를 좀 파악해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가 한 500자까지는 공짜로 해주기 때문에 딥L.com을 써서 영어로 번역해서 챗GPT나 이런 데 물어보면 참 답변을 잘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업무에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GPT-4 계리 GPT 답변이 낮고 바드가 조금 낮고 그다음에 빙 같은 경우는 좀 갑자기 서비스를 검색 엔진하고 합치면서 약간 엉망인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챗GPT 같은 LLM, 로컬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로컬로 온프레미스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KMS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KMS나 지식관리 시스템을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데만도 GPU 같은 1,000원씩 사야 되고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돈을 쓰거나 우리가 R&D 비용을 쓰거나 고객이 이러한 돈을 천몇백억씩 써야 되는데 아주 신박하게도 메타나 뭐 스탠포드 또 이러한 엔트로피 같은 회사들이 이러한 자기들 돈으로 돈을 들여서 이런 기본 모델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을 그냥 다운받아서 내 데이터 넣어서 파인 튜닝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원래는 내 돈을 천몇백을 들여서 R&D를 해서 고객한테 팔아먹어야 되는데 미국 애들이 다 해놓은 거니까 난 다운받아서 고객 데이터 넣어서 돌려주면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스킬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뭐 한 달, 두 달 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라서 이런 것 서비스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준다는데 잘 활용해서 이제 내가 써먹으면 나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LLM이라는 것은 Large Language Model,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거대 언어 모델이 뭐 아이폰도 생뚱맞게 새로운 게 탁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LLM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생뚱맞게 갑자기 어떤 기술이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다 있는 기술입니다. 원래 다 있는 기술입니다. 워드 임베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문장을 단어로 쪼개고 단어를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0101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구글에서 만든 자연어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뭐냐면 문장의 관계, 그전에는 단어만 했거든요. 문장의 관계, 연관성을 학습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RNN이나 뭐 LSTM 같은 자연어 처리를 했던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단어를 문장 다 순차적으로 처리했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처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문장이 막 몇천만 개, 몇억씩 개 되면 엄청나게 학습 속도가 느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머가 병렬로 처리해 줬다. 그래서 이제 자연어 학습을 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이란 게 뭐냐면 앞에서 다른 모델을 한 걸 가지고 새롭게 안 하고 그걸 활용해서 내 거를 한다. 트랜스퍼 러닝이 이제 결국 우리가 LLM으로 보면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걸로 나타나는데 요 세 개 기술을 조합한 겁니다. 그래서 뭐 생뚱맞게 뭐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잘 조합을 해서 이제 이런 LLM을 만들어나게 됐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나 바드나 이런 애들은 다 돈 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대항해서 오픈소스로 이러한 LLM을 나의 로컬에 오픈소스로 해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헷갈리는 게 저희가 올 초만 해도 이제 GPT-J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고객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서비스를 막 해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라마2라는 게 나와가지고 걔가 이제 훨씬 더 성능이 좋아서 이제 현재는 이제 라마2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AI든 간에 LLM도 결국은 AI인데 LLM도 결국은 학습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학습 데이터셋을 어떠한 데이터셋을 학습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컴만 크롤링이라는 게 뭐냐면 웹페이지를 훑어온 겁니다. 웹사이트를 이제 수집한 거고 그다음에 뭐 C4, 기더브, 뭐 책, 그다음에 위키피디아 이런 것 다음에 뭐 주식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1.5, 1.2조 개의 토큰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레드 파자마라는 뭐 이런 그룹, 그다음에 라마는 이제 메타크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NC소프트라고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바르코라는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어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얘네들이 학습을 한 데이터셋이 이러한 법률, 법령, 뭐 특허,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한 데이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뉴스, 위키피디아, 그 다음에 번역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학습 데이터로 썼습니다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어떤 고객이 특정한 나의 산업 분야에 추가로 학습을 하려 할 때 기존에 학습을 해놓은 파운데이션 모델들, 그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 모델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했는가를 봐서 거기에 더 맞는 서비스를 올릴 수 있도록 내가 사전에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어떠한 기존 프리트레인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어떠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코세나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이제 원래 빅데이터 AI 좀 오래 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AI가 좀 많이 이렇게 산업이 갔었거든요. 재작년, 작년에 이제 많이 이렇게 훅 갔었는데, 뭐 작년 말에 이제 챗GPT라는 어떤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또 AI가 팍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러한 오픈 소스를 가지고 GPU와 같이 패키징해서 고객 내부에 이러한 LLM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코메리로라는 이제 서비스로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로 어, LLM을 구축할 때는 이 아키텍처가 답니다. 이 아키텍처로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밑에는 뭐냐면 GPU입니다. GPU. GPU를 로컬 서버에 GPU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파인 튜닝 할 때도 GPU가 좀 좋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A100이라는 GPU가 한 장에 1,300만 원 정도 하는데 뭐 그 한 장 정도는 최소한 꽂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이런 런타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이제 LLM 모델을 내가 뭘 쓸 거냐라고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뭐 라마2를 쓸 거냐, 비쿠나를 쓸 거냐, 뭐 팔콘을 쓸 거냐, GPT-J를 쓸 거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GPT-J를 쓰다가 요 최근에 이제 라마2를 쓰고 있다. 이런 것들 다 오픈 소스죠. 다운받아서 GPT 서버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그 고객 데이터가 이제 워드 인베딩한 데이터들이죠. 그 다음에 벡터 DB라는 거는 이제 워드 인베딩 단어를 인베딩한 것을 저장하는 그런 D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베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롬프트를 학습을 시키는 프롬프트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를 하나로 다 관리하는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뭐 이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랭체인을 하게 되면 편안한 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이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 안에 이러한 모델, 프롬프트, GPU를 이제 구축해서 쓸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약간 트렌드하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구축하면 맨 끝에 이제 챗봇 UI죠. 챗봇 UI를 이제 뭐 기존 모델에서 쓰는 걸 써도 되고 그다음에 좀 이쁘게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서 이제 UR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키텍처가 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부 R&D 과제나 어떠한 외부 사업에 제안을 할 때 뭐 LLM을 내부에 어떻게 구축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요 장표가 다다. 요 장표를 제시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데이터셋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제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란 것은 내가 가진 데이터가 라지인가를 알아야 돼요. 스몰이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데이터가 스몰인데 LLM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겠다.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검색 엔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라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적어도 PDF 기준으로 A4 한 장 기준으로 적어도 10만 장 이상은 있어야 이게 라지 모델을 적용하면 LLM을 적용하면 효과가 있다. 뭐 1,000장, 2,000장, 뭐 10,000장 이하 있다 이러면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U가 싼 거는 안 된다. 뭐 개인적으로 쓰는 GPU들 있잖아요. GPU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용 GPU가 있고 산업용 GPU가 있는데 GPU가 LLM이 GPU의 메모리가 중요합니다. 서버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GPU 자체의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 GPU 자체의 메모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메모리에서 모델을 돌리는 거라서 그래서 산업용 GPU인 A100 한 장 정도는 꽂아야 막 빨리빨리 돌아간다. 한 4~5시간 만에 학습이 끝난다. 근데 이 학습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집에 있는 뭐 3080, 3080 같은 GPU를 쓴다 이러면 일주일씩 걸립니다. 한 번 돌리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LM 모델이 막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데이터에 맞는 LLM 모델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답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검증을 할 때는 도메인 지식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전자지식 이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객 내부에 도메인 지식을 가진 분과 같이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챗GPT 같은 LLM을 우리 회사에 구축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라지가 아니고 약간 스몰이거나 미드 레인지성이면 기존에 이제 버트라는 얘도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쓰거든요. 그래서 버트라는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버트라는 모델을 쓰는 게 훨씬 더 ROI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로컬 말고 기존에 있는 챗GPT를 API 그냥 쓸래요 라고 판단하시면 그냥 챗GPT API를 3.5는 이제 파인튜닝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오픈 AI에 내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내 데이터를 보내서 그쪽에 모델하고 같이 추가로 학습시켜서 나의 데이터를 서비스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픈 AI에 데이터를 보내기가 보안적인 문제, 그 다음에 데이터 뭐 정보 유출 이런 문제가 보안적인 문제가 많아서 로컬에 구축해야 되겠어요 라고 판단되면 아까 말씀드린 로컬로 구축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LLM을 내부에 구축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LLM을 해야 되겠어 라고 판단되시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데이터를 모으셔야 돼요. 데이터를. 그래서 챗 GPT가 빵 뜬 다음에 뭐 회장님이나 뭐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야, 뭐, 딴 애들은 챗 GPT 많이 쓴다는데 우리는 뭐 안 하나?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CIO나 팀장님은 이제 약간 멘탈이 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별로 할 게 없거든요, 사실. 할 것도 없고 뭐 어째야 되나 이렇게 헤매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보통 LLM을 내부로 구축할 때 못해도 2, 3억, 많게는 10매더 또 은행 같은 경우는 30억씩 지금 돈이 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뭐가 보스가 일을 시켰으면 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을 하는 척을 하고 싶다라고 판단되시면 내부에 챗GPT를 챗GPT 같은 LLM을 구축을 안 하셔도 일단은 외부나 내부에서 LLM을 구축 위한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막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전처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워드 임베딩,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임베딩 작업을 하면 그 자체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사장님한테도 할 말이 있다. 우리는 준비를 다 해놨다. 왜 지금 오픈소스 LLM들이 2주가 뭐더하고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내년 1Q나 2Q에 하면 더 빠르고 저렴한 LLM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데이터만 모아서 준비만 해놓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억수로 좋은 칭찬을 듣겠죠. 아, 얘가 생각이 있는 애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사장님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올해 LLM을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하는 게 비용적으로나 또는 기술적으로나 좀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전 세계 LLM 커뮤니티를 휩쓸고 있는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짜로 하고 있는 라마2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게 이제, 라마1에 비해서 2가 이제 한 40% 이상의 데이터를 더 때리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 자체는 73, 70개의 파라미터를 쓰는 3개가 있고, 네, 얘네들을 학습을 할 때 2조 개의 토큰을 학습을 했다. 토큰이란 게 뭐냐면 단어를 0101로 바꾼 거를 토큰이라 하거든요. 이 토큰이 한 2조 개를 했다. 컨테스트 길이가 4096이다.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 뭐냐면 슈퍼바이즈드가 이제 지도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문제와 답이 있는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답을 10만 건의 문제와 답을 주고 지도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는 사람이 답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관여를 했어요.
그게 100만 건이에요. 라고 이제 이 라마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지금 LLM을 하는 에지가는 업체, 에지가는 커뮤니티에서 다 라마2로 전환해서 이제 모델들을 파인 튜닝해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 2, 3주 전에 그 팔콘이라는 애들이 이제 라마보다 먼저 이런 LLM을 발표했었는데 이제 팔콘 애들이 또 더 열심히 해가지고 180빌리언. 아까 라마는 70빌리언이지 않습니까? 70, 거의 2배가 넘는 파라미터를 넣은 LLM을 발표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토큰도 3.5 테라나 더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컴퓨팅 리소스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서버가 엄청 좋은 걸 사야 되고 GPU도 좋은 걸 사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모델이 크면 클수록 정확도는 높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최근에 나온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새 이제 벡터 DB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 벡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워드를 단어를 0101로 바꾼 그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DB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되시다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일반 RDB하고 좀 다른 그 벡터 워드 임베딩 된 거를 억수로 고속으로 찾아주는 그런 DB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B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을 할 때, 챗GPT 질문을 할 때, 내가 청량음료를 파는데 이 청량음료는 어떤 제품이고 이거를 요번에 론칭하는데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줘 라고 질문을 한다 라고 하면 챗GPT는 2021년도까지밖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작년 올해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작년과 올해 지식을 요 벡터 대비에 넣어놓고 질문을 할 때 아까 말한 질문을 하고 이 벡터 DB의 링크를 같이 던져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네가 답변해줘 라고 하면 챗GPT가 이제 벡터 DB 내가 가진 벡터 DB에 있는 정보까지 다 합쳐서 내가 답변을 해준다. 해서 이런 이제 벡터 DB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LLM을 구축할 때 사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퀘스천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걸 참조하셔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LLM을 구축할 때 외부의 LLM, 그러니까 챗GPT, 뭐 바드, 뭐 엔트로픽 같은 외부의 LLM과 내가 구축한 LLM 또는 내가 구축한 벡터DB를 같이 통합으로 해서 그 서비스를 구축하고 그 서비스를 이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니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랭체인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얘가 하면 관리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 LLM하고 나의 벡터 DB하고 그런 API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이런 API를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이제 이 랭체인의 관점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을 가면 할 때 모델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문서가 PDF 기준으로 몇 장이냐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PDF A4 한 장에 단어가 한 700개에서 80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곱하기 하시면 되겠죠. 뭐 700개 곱하기 문서 개수 하시면 이제 단어 개수가 한 이 정도 한 10억 개에서 20억 개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10, 단어 개수에 곱하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0을 하시면 내가 단어가 한 40억 개 되겠네 하시면 파라미터가 400억 개짜리 써야 되는구나 하시면 이제 아까 라마도 7, 13, 7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억 개짜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7하고 13은 쓰시면 안 되겠죠. 70짜리를 쓰셔야 되겠죠. 그렇게 LLM을 모델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LLM을 씀에 있어서 가장 고객들이 우려하는 게 환각이라는 겁니다. 이 환각. 환각이라는 것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환각이 왜 생기냐면 생성 AI라는 단어 자체가 뭘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왜 환각이 생기냐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는데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 수집한 데이터셋이 98%가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예요. 그럼 이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가 진실이냐, 참이냐, 가 중요한 거죠. 다 참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짓인 것도 많다. 그거를 오픈 AI 애들이 데이터 전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지들이 다 판단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환각이라는 게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럼 LLM을 구축할 때 환각을 어떻게 없앨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들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큰 고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검색 엔진을 쓴다. 그래서 이러한 LLM의 환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검색 엔진을 써서 없앤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버트라는 게 이제 기존의 검색 엔진 쓰던 기술인데 생성 AI, LLM 플러스 버트로 해가지고 환각을 없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면 긴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 환각을 거의 뭐 0.001% 정도로 낮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LM을 그럼 도대체 어디다 쓰냐? 도대체 어디다 쓰냐? 고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법률 관련된 겁니다. 법률. 법률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이 쓰고 이게 법률이라 해서 그냥 뭐 몇 조 몇 항은 뭡니다. 이게 아니고요. 몇 조 몇 항에 뭔데 어떠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법률적인 어떤 어, 답변, Q&A 하는 게 가장 좀 고객들이 많이 하려 하는 게 이제 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센터에서 많이 씁니다. 콜센터, 민원 귀찮은 거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코딩이죠. 코딩은 막 기가 막히게 합니다. 파이썬 코딩은 아주 막 기가 막히게 해주기 때문에 코딩 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95% 이상의 개발자들은 AI 코딩 도구를 다 씁니다. 지가 처음부터 날 코딩 하는 게 아니라 코딩을 많이 쓴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다 자바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카피 페이스트 하지 않습니까? 라이브러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잘 못 짜는 애들이 막 설치는 애들이 많은데 AI 코딩으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예전에 한 10명, 20명이 하던 일들은 이제 두세 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드만 볼 줄 알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요즘에 이제 대세라서 미국의 IT 업체들이 마케팅, 코딩 하는 분들은 많이 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챗GPT를 마케팅 쪽에 많이 쓴다. 마케팅 쪽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가진 애들이 많이 잘린다. 우리가 예전에 AI가 활성화되면 블루 칼라들이 많이 잘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화이트 칼라가 많이 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들은 LLM이 좀 아까 환각이라는 게 있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런 것들을 약간 서비스를 해서 뭐 답변을 잘못하면 힘들까봐 일단은 내부 쪽에 많이 쓰면 내부. 외부의 서비스라면 뭐 컴플레인 들어오고 뭐 틀니 맞느니 뭐 잔소리들이 많으니까 일단 내부에 구축해서 내부 쪽에 한 1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지간한 답변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외부에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도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고객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뭐 제품, 상품, 업무, 내부의 지식, 그 다음에 설비, 콜센터, 민원, 이러한 그 비정형 데이터들을 여기에 넣어서 이제 로컬로 구축해서 학습을 해서 이제 콜센터나 내부의 업무 KMS에 서비스 하려 한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제조 설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설비들이 뭐 프랑스어로 된 것도 있고 일본어로 된 것도 있고 뭐 독일어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 모든 언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해 주는 거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설비의 매뉴얼 어떤 설비가 어떤 게
고장이 나면 이렇게 조치를 해라. 워낙 설비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챗GPT로 자연어로 묻고 답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저번 달에 입찰이 끝났으니까 아마 내년 이맘쯤 돼야 아마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영업 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예전에 영업 담당자가 퇴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영업의 히스토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약해 주거나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마케팅 초안 기획 잡아주는 거. 이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시장 조사해 주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딩. 요거 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생각을 좀 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시고 그 뭐냐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썼어요 안 썼어요 이런 소리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멍청한 질문 아니면 멍청한 답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AI 코딩 같은 경우에도 이 코딩을 할 때 챗GPT한테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을 좀 약간 공부를 하셔가지고 해야 제대로 된 답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또 약간 문구를 바꿔서 답변을 물어보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거를 체인 오브 토트라는데 COT라는 이런 작업들, 그래서 똑같은 약간 변형된 질문을 여러 번 하고 또 그 답에 대해서 또 추가로 물어보고 해서 계속 답변이 Q&A가 체인 엮듯이 계속 Q&A 해 나가면 더 좋은 답변들이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이제 MS 일렉트릭인데 이분들이 이제 B2B 비즈니스 하십니다. 그 전기 한전에 이제 전기 시설 같은 걸 많이 납품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매뉴얼과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수리한 AS한 내역 이걸 합해 가지고 이제 한전이나 또는 이 물건을 납품하는 대리점들한테 어떤 에러라든지 수리 AS나 이런 거를 이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이제 구축하려 합니다. 올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보도 자료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보도 자료를 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초안을 잡고 그 보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고 초안을 잡아서 내부 기한 받아서 품위 받고 이러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 내부 자료하고 실제 언론에 보도된 자료하고 이렇게 한 쌍이죠. 인, 아웃. 한 쌍인데 이 쌍이 5만 쌍이 있는 겁니다. 5만 쌍이 있는데 이 5만 쌍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10월 달에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적어줘 라고 하면 이제 AI가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IT 쪽에 주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조달 입찰 내는 거 보면 뭐 차세대나 SI 사업을 할 때 RFP를 쭉 쓰는데 이때 이 RFP에 연관된 법령이 21가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법에 맞나 안 맞나, 그다음에 기존에 사업했던 게 있나 없나, 유사한 사업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또 기존에 했던 유사한 사업과 어떤 절차가 맞나, 예산이 적정한가를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AI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법 그리고 행안부 내부의 이러한 입찰을 위한 조례, 과기부법 입찰을 위한 조례, 법제처에 있는 법령들을 다 때리 모아서 학습을 해서 어떠한 밑에 산하기관이나 담당자가 이러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RFP를 검토를 요청했을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먼저 해서 다 거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 이제 그 공항 직원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어, 공항의 이용객들이 뭐 물어보면 거기서 뭘 찾아주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찾아줍니다. 워낙 매뉴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챗GPT 같은 LLM으로 학습을 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그다 바로 답변해 주게 이제 자연어로 물어보면 답변이 되도록 하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신한은행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금융기관 중에 신한은행이 가장 앞서갑니다. 기술적으로. 뭘 해도 가장 빨리 하거든요. 이러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30,
예산이 35억이고, 예산 35억인데, 이분들은 특이하게 챗GPT API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컬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구축합니다. 클라우드 구축하는데 MS Azure 클라우드에 있는 챗GPT API를 쓰고요. 그 API를 씀에 있어서 내 데이터를 MS Azure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나의 또는 나의 고객들이 질문한 것도 챗GPT로 가는 게 아니라 MS Azure 클라우드의 나만의 신한은행만의 공간에 쌓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MS Azure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챗GPT를 서비스를 받고 나의 데이터와 Q&A도 MS Azure 클라우드에만 저장이 된다. 오픈 AI에 저장이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금융 정보를 다 수집합니다. 뭐 금융위원회, 금감위원회, 한국은행 이런 뭐 금융학회 이런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그 하나은행, KB 뭐 이런 농협 뭐 이런 모든 금융 상품, 대출 상품, 예금 상품들을 다 수집하고 그 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를 파인 튜닝 하면서 아까 제가 휴먼 강화수업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휴먼 강화수에서 고객이 질문을 했을 때 신한은행이 유리한 답변을 해야 되겠죠. 35억이나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학습을 해서 신한은행이 유리하도록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러는데 35억이 든다.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비슷한 거고 이 회사는 이제 무역 플랫폼 회사인데 이게 한국이나 미국 고객들이 들어와서 어떤 회사를 검색을 하는 거죠. 내가 한국에 어떤 업체에 뭘 팔고 싶어. 그 업체 찾아줘. 검색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회사 이름 이런 게 나오는데 LLM을 활용해서 여기 입주한 고객들의 뭐 신문 기사, 뭐 언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웹 정보들 다 수집을 해서 이 회사의 정보를 요약해서 그 검색하는 고객한테 던지는 거죠. 물론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키오스크 업체인데 우리가 이제 키오스크 가면 이제 요새 이제 음성인식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음성인식을 물어보면 이제 뭐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줘 이거는 인식을 잘 하는데 뭐 뜨거운 커피에 토핑을 뭘 넣어줘 시나몬을 넣어줘 그리고 또 뭐 빵 하나 더 줘 이렇게 막 말이 많아지면 키오스크가 인식을 못합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생성 AI 기술을 써서 문장 단위로 그다음에 Q&A를 의도를 분석해서 Q&A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챗GPT 뭐 이렇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미드저니 같이 그림 그려주는 거 비디오 만들어주는 거 써도 안 써도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MS 오피스 365라는 제품이 이제 11월부터 서비스가 되는데 오피스 안에 챗GP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안에 그 그림 그려주는 도구가 들어가 있고 뭐 파워포인트 할 때 내가 10월 달에 뭐 우리 고객들을 위한 특정한 이벤트를 하고 싶어. 마케팅 초안을 잡아줘. 이러면 PPT가 초안을 쫙 잡아줍니다. AI가. 이런 MS 오피스 365 서비스가 시작하는 그래서 이러한 오피스 365 코파일럿이 한 2, 3년 고객한테 쭉 쓰면 2, 3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업무에 AI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챗GPT로 논문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논문을 더 이쁘게 하고 더 파워포인트로 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로 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챗GPT가 텍스트만 되고 저번 주에 이제 이미지 됐지만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뭐 음성인식, 그다음에 어떤 센서를 해서 이제 어떤 깊이, 넓이, 높이 이런 것까지 다 측정하는 게 되면 결국은 이 기술을 로봇에 넣으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이버 사람이 되는 거라서 이런 시간이 멀지 않았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미국 애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러한 생성 AI 플러스 로봇 기술이 앞서가는데 우리나라는 다운받아서 쏠리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다.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라도 더 잘 쓸 수 있도록 더 우리나라 특히 강한 게 애플리케이션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기초는 없으면서
응용하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응용이라도 좀 더 잘해서 고객들의 업무가 더 편안해지고 더 쉬워지고 더 빨라지고 우리들의 비즈니스가 더 나아지고 또 이러한 기술들을 지금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뭐 하드웨어 설비 서비스를 어,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자기들 제품에 넣으시면 됩니다. 제품에 넣고 자기 서비스에 넣으셔서 고객한테 파시면 좀 더 나은 좀 더 나은 캐시플로우를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철 회장님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이 두 개 나왔는데요. 일종의 네네. GPT 슬롯을 컴퓨터에 작성해서 코세나의 SLLM 소프트웨어를 부팅하는 정도 사용하는 생각하면 됩니까? 정권채 대표님 이렇게 하셨네요. 저희는 챗GPT API를 쓰는 걸 구축해 드리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SLLM이라는 거를 그 고객사에 구축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병훈 대표님이 중국 시장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자료 발표 통계 전문기관 조사를 잘 검색하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질문 나왔어요. 그럴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너는 마케터야. 그 챗GPT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케터야. 지금 말씀하신 중국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이러한 시장 조사를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시면 표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예, 됐습니다. 자, 제가 하나 이제 좀 질문을 우리 한재섭 대표님, 우리 한재섭 대표님이 지금 문서 지금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예, 아까 예, 우리 챗 GPT가 한 5억 개의 문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부분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 워드, 아래 한글이라든가 각종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 이 문서들을 벡터 데이터베이스 쪽화시키는,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정제하는, 이런 쪽의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제 기계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계 가독형 문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그런 그 전처리 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이라든가 또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 또는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편집을 통해서 링크를 건다거나 특정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자, 비정형 일단은 문서 저 쪽은 같이 말이 해볼 우리 수 저거 있어요. 하니까요. 지금 예. 우리은행에 지금 예.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을 우리 나중에 우리 저 단톡방 모아놓을 테니까 좀 하시고 한재석 예. 대표님은 12월 중에 한번 발표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우선 그거는 저 회장님하고 좀 상의를 좀 12월 중에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우리 박승희 대표님이 나오신 사례를 든 유스 케이스를 직접 구축하신 건가요? 질문 나왔어요. 예, 맨 끝에 두 개는 저희가 한 겁니다. 맨 끝에 두 개는 저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습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원래 40분 발표하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1시간 이제 다 돼서 우리가 5년 전에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그랬을 적에 제가 미친 소리다. 첫째도 데이터, 둘째도 데이터, 셋째도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우리 이승훈 실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도메인 지식이 50%, 데이터 세트가 30%, 솔루션이 20%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리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예, 사실 우리 개발자들이 솔루션만 개발을 하지 데이터 세트라든가 도메인 지식에 대한 부분을 전혀 지금 사실은 도외시하고 있는 분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쪽에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